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할게요. 50베이스 포인트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의미 없어요. 다 나온 거고. 예.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중립금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뭐예요? 여러분들. 향후 금리에 대해서 내년까지 3%대 유지.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50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거 시장 반영 안 들어가요. 우리 이미 기준금리 관련해 갖고는 1월에 반영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시죠, 다들? 제가 항상 얘기했으니까. 자, 시장은 선반영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증시가 1, 2월에 하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빠른 긴축이에요. 빠른 긴축. 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빠른 긴축을 시도하면 뭐가 올라갈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왔어요. 2차 슈팅이. 회의록 때문에. 자, 지금 시장에서 전일 회의록에서 사실상 나왔을 얘기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 다 나오고 파월도 이미 다 얘기한 건데 이거 얘기하는 이제 언론사 있으면요, 그 사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 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더 이상. 뭐가 나왔냐? 예, 대차대조표 축소죠. 그러면서 대차대조표 축소에서 어제 나온 내용이 2017년도, 19년도에 대한 자산 축소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실제로 오른쪽 표 보시면은 2017년부터 19년도 사이에 자산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증시가 어땠을까? 네,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제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상황은 뭐예요? 이게 매크로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 2017년도, 19년도에는 과연 자산 축소 때는 어떤 매크로 상황이었나? 여러분들, 금리 올릴 거 다 올리고 자산 축소 들어간 거예요. 지금이랑 같나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이때 기준금리 몇 프로였어요? 2% 넘어갔습니다. 적정금리, 시장에 대한 정상화가 다 드러나고서 정상적으로 자산 축소가 들어간 과정이에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기준금리 한 번 인상해놓고 바로 자산 축소하겠다네?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이랑 더하겠다네?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17년도, 19년도 대비해갖고 나왔던 어떤 페드의 자산 축소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자,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냐. 기준금리 인상하는 데까지 4년 걸리고 그다음 자산 축소 들어갔는데 이거는 뭔 기준금리 시작하자마자 자산 축소하겠다네. 연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제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자, 월간 높은 상한선 또는 상한선이 없는. 저한테는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산 축소를 하는데, 자, 기준치는 600억 달러, 이제 국채 얘기하는 거죠. 600억 달러, MBS 채권 350억 달러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난 이거 이만큼만, 최대 이만큼만 축소할 거야. 최대 이만큼만. 대다수의 의원이 600억과 350억을 여러분들 축소하자. 앞으로 5월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일부 의원이 상한선을 그냥 없애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제가 어제 라일 브레이너드가 갑작스럽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나와갖고 회의록 전에 갑자기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회의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원래 평소에 회의록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어제는 엄청 신경 썼어요. 왜 라일 브레이너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긴급하게 긴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재료를 던진 거예요, 사실상.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한선이 없는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국채를 얼마나 시장에 던지냐예요. 자, 우리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1월, 2월 때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국채 금리가 올라서입니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국채 금리를 더 던지겠다네. 상한선이 없이도 할 수 있다네. 그 가능성을 내포했네. 시장이 공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공급량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비례하니까. 기본적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메모리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나갈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장 반등 언제 왔나요? 정확하게. 실제로 금리 인상하니까 반등이 들어갔네요. FOMC 회의에서.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 다 맞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 러시아 사태에 관련해서 오늘 시장 안 좋은 건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되니까 시장 코스피가 악조건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채금리 올라섭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신세계에서도 얘기 드린 거는 코스피 안 좋겠네요. 아, 갑작스럽게 라이브랜드가 이제 재료 던지는 거 보니까 시장 안 좋게 나오겠네. 당분간은. 그럼 우리는 시장에 대한 반등 시기를 언제부터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1월, 2월에 대한 메모리즘으로 지금의 상황도 되살려야 되거든. 자, 기준금리 올렸다. 국채금리 올라간다. 시장에 대한 대체대출을 긴급하게 축소한다. 국채금리 올라간다. 이 코스로 갈 게 뻔한데 지금 회의록을 기준으로 시장이 반등이 올라가냐 아니면 실제로 5월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할 때 시장이 올라가냐 이 두 가지 논점 가지고 저는 오늘 몇 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최고 좋은 방법은 사실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대한 양봉, 음봉 형태를 확인한 다음에 시장의 하락 레벨링을 더 체크하는 구간이 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예요. 상한선이 없는. 자, 지금 여러분들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났습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회의록은 뭐냐? 5월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잡자. 의견을 꺼냈어요.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요. 아직 상한선에 대한 결정 코스가 안 난 상태다. 맞죠? 안 났어요. 여러분들. 600억 달러, 350억 달러 안 나왔어요 아직. 상한선 풀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국채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댈 건데 물가 낮춘다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가 600억, 350억 달러로 초점이 맞춰지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오픈을 딱 했을 때 페드 회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기상 아직 매수를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라일 브레이너드가 미리 재료 던짐으로써 지금 시장에 선반영이 들어갈 거예요. 5월 회의 전까지. 마치 기준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3월과 같이. 1, 2월과 같이.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기준금리보다는 임팩트가 사실 적어요. 현실적으로. 적어요. 왜냐면은 랠리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당 코스가 오늘 아까 자막에 나왔는데 2.6%, 6.65%까지 쳤는데 더 올릴 수 있는 코스 자체가 굉장히 짧은 구간이긴 해요. 근데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국채 금리를. 2.8%, 3%까지.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매수 보시겠습니까? 전 기다려보자예요. 더 떨어진다. 5월 회의 이후 안전하게 상승세 추세 탔을 때 그때가 전주예요. 자, 요약할게요. 자, 자산 축소 상한선 결정 전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단계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을 표현할게요. 라일 브레이너드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건 회의록에서 엄청 큰 이슈를 꺼내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상한선이 없는 의견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미리 나왔던 게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겁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기억에서 지우세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7월에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시장에 대한 지속 상승은 다음 FOMC 회의로 미루는 게 좋겠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예. 국채금리가 다운그레이드, 탑다운 돼야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은 선반영 구간이다. FOMC 회의, 5월 FOMC 회의에. 이게 제 요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신세계에서 항상 솔직하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오른쪽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서 지금 예상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0.75에서 1.0%죠. 여러분들. 지금 0.25에서 0.5%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월까지 예상하는 코스가 지금 몇 프로로 떠 있어요? 가장 높은 확률로 7월까지 1.75에서 2%죠. 여러분들 한국은행 금리 몇 프로예요? 이거 제 말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저 어디서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좋다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한국은행 금리 몇 프로예요? 이번에 대선 때문에 쉬었죠. 4월에 금리 인상 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한국은행에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있을까? 뭐 2%까지는 간다고 가정 열어요. 뭐 이제 부채 규모라든가. 근데 이거요. 자칫하면은 코스피 시장 못 올라가요, 아예. 한국은행 행보를 좀 앞으로 단단히 체크를 해야겠지만 올해 하반기 좀 걱정인 게 제일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과연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코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숙제예요, 지금.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미국은 올리는데. 근데 제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행은 이미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메모리즘이. 그거 무시 못해요.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시장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이 미금리, 한미금리 역전에 대한 예상안이 드러나면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해요, 여러분들. 예. 저 올라간다는 주의예요, 미증시는. 올라갑니다. 채권 스프레드 관련해 갖고도 제가 미리 얘기 드렸지만은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어떤 지금 어제 3개월물을 봤는데 3개월물 급하게 치기 시작했어요. 3개월물도 역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역전 들어가도 제가 몇 달 전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때 얘기 드리겠다고. 역전 그냥 들어갑니다. 역전 지금 2달 지나서 들어갔잖아요. 의미 없다 이거예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그냥 들어가요, 지금 상황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FOMC 회의 전에 대차대조표 축소로 인하여 국채금리를 던지는 현상 자체가 펼쳐질 거다.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장에는 악조건입니다. 1, 2월과 같이. 다만 1, 2월과 같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임팩트 자체는 살리지 못할 거예요. 저점 13,000 레벨링을 깨고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상. 그러면은 남은 2주죠. 남은 2주 동안 어떤 조정에 대한 코스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바라보기엔 아직 섣부르다라는 판단 자체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